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며칠 전에 내가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유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성격 유하고 되게 좋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명확한 사람이라고 보이기 전까지는 저는 그 사람이랑 잘 친해지려고 잘 안 해요.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유튜브도 그렇고 되게 유한 사람들 보면 좋잖아요. 막 구독자 막 100만, 200만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의 인성이 막 보이면서 막 놀라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케이스처럼 유한 사람들이 그냥 보기엔 되게 좋고 막 구독하기도 되게 좋고 좋은데 사실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되게 아쉬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느낀 거죠. 근데 개발자들도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되게 유해도 뒤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객관적인 정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팀노바를 졸업을 해도 사실 이제 불만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더 완벽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아무리 연봉 5천, 6천, 7천, 8천으로 보내도 사람 욕심이란 게 또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게 욕심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그런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네가 연봉이 네칼라크베 당토에 비해서 네가 연봉이 적었냐라고 하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초봉 수준은 더 높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게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속내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얌전히 있던 친구도 어디 이제 졸업하고 나가서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이 경험적으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끼리 서로 연봉을 공개를 한다든지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친해도 서로 그 질투가 생기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을 때도 웬만하면은 저는 많이 친해지시는 거 진짜 성격 잘 맞고 괜찮은 사람 아니거나 아니면 성격이 순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단점이 명확히 보이는 사람들이 저는 좀 순수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자기를 다 숨기거든. 이번에 백종원 씨 관련 이슈에 관련해서도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유재석 씨 같은 스타일이나 그 백종원 씨 같은 스타일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완벽하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완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지는 진짜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얘기했었거든요. 그거 되게 인위적이라고 본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되게 많이 터졌죠. 백종원 씨의 감귤 맥주를 만들면서 농가를 살리겠다 이렇게 막 얘기한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0.032%밖에 감귤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동종업계 다른 맥주들에 비해서 너무 함량이 낮은 거죠. 근데 마케팅 문구로 굉장히 이런 표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넌 위선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햄 또한 굉장히 인심 쓰는 것처럼 저렴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게 파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종종업계 1위인 스팸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품질이 훨씬 뛰어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비판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에게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느낌의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종원 씨 나르시시즘 아니야? 자기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고 대중들이 문제가 있다고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저런 분들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잘 친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회사에서 조용히 있고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을 좀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되게 친한 척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는 거를 저도 경험해 본 적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되게 위험하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속내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IT 업계에서 연봉 공유하는 것도 사실은 상대를 진짜 진지하게 봐가면서 해야 되고, 웬만하면 공개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연봉 받는 것도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증명을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증명을 하는 사람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저런 분들이 굉장히 큰 부자가 되고 사실 주식 상장에 대해서도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뭐 코스닥이나 이런 곳에 상장이 될 때 굉장히 이제 좀 애매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뭐 주주들 사이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주식 그 갤러리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데
그 되게 운이 좋아서 잘 상장을 했다. 왜냐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의 실체가 까발려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게 그분을 전부 대표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을 뭐 걱정하고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게 마케팅의 하나의 표어로 들어갔다면 그런 부분에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함량이 꼭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이걸 언제 봤냐면 디워 사태 때 검색을 해보면 이제 디워라는 영화가 애국심 마케팅으로 논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시절이죠. 저는 그때 사실 영화 자체가 재밌어야 잘 되는 거지 작품성이나 이런 부분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는 그때 무슨 홍위병들한테 몰매 맞듯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거를 뭐 애국심으로 이 영화를 봐야 된다라는 되게 광적인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심영래 씨가 신지식인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그 대한민국 1호 해가지고 이 사람 안 좋아하면은 애국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때 분위기가 몰아갔었죠. 근데 보면은 진중권 씨는 이 영화가 단순한 CG 기술력 과시와 애국주의 코드에만 의존하며 영화적 철학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미국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일본에서도 흥행에 실패를 했죠. 이렇게 해서 이 영화는 8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흥행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좀 실용주의적인 성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가 자체가 재밌어서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는 게 핵심이지, 어떤 또 정치적 막 아젠다를 막 던져가지고 뭐 그걸 안 보면은 되게 나쁜 사람이고, 저 같은 사람들 또 비판하면 나쁜 사람이 이렇게 몰아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정적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때 좀 광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때 되게 심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그래도 올라왔어요. 이런 커뮤니티나 이제 여러 매체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되게 굉장히 극단적인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자정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의 저런 모순된 행동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어떤 개발자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전문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무언가에 휩쓸려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티와 현실과 진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막 팀너바 막 싫다고 뭐 보이콧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도, 그러니까 하세요. 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 이유가, 그 당시에 보이콧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 막 일주일에 막 3-4개씩 붙었어요,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그러니까 보이콧 하세요. 그냥 가만 좀 내비두세요.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구직하는 친구들한테 악영향 끼치지 말고 그냥 보이콧 많이 하시고 뽑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저희 뭐 안 그래도 뭐 뽑는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 얼마나 못살게 굴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근데 어차피 상관도 없고, 근데 왜 상관이 없냐면 실수요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커뮤니티에는 전체 여론의 한 10%, 20%도 거의 안 보여요. IT 업계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향으로 열심히 다 보냈는데 이제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는 거죠. 방법이 너무 혁신적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으면 사실은 꼰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신토부리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신토부리를 사실 그 흥선대원군이 척하비를 세우면서 신토부리를 했죠. 근데 일본은 반대로, 자, 일본에서 서양 문화를 수용할 때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빵이라는 용어 자체가 포르투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빵도 일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빵이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 일본의 정신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화혼양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일본의 정신을 그대로 가져가고 서양의 문물 같은 거를 빠르게 받아들이자. 그래서 16세기부터 정말 그 문화교류를 많이 하면서 정말 일본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거죠.
저는 흥선대원군의 척합이 막 이런 거 별로 미화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서양 신토부리 이런 것도 안 좋아했었고 옛날부터. 그래서 그런 거 싫어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은 걸 빠르게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 금융적으로 그 어떤 서양의 어떤 더 발전한 이런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안 받아들이다가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던 게 IMF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강제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점 더 성장을 하려면 IMF 같은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버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신 같은 게 되게 필요한데 아직도 어떤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뭐 역사적 사실 이런 걸로 너무 되게 실용주의적으로 안 가는 게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예전 시대에 막 20년 전에 그 개발자 환경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예전에는 자바 하나만 해도 20년을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었겠죠? 제가 20살 때 자바가 이제 뜨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더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팀노바 커리큘럼도 단가반 아니라고 욕 진짜 뒤질나게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연봉 5천, 6천, 7천, 8천 이렇게 진짜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3, 40%는 거의 고졸이에요. 고졸들의 희망이라니까 우리가 거의 그런 느낌으로 고졸 친구들이 인생 걸고 오는 경우 진짜 많아요. 팀노바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내가 진짜 미래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또 오는 학생들의 패턴도 달라지지만 그 학생들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또 병행을 하면서 직장 병행하면서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요즘 그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그 학생들의 심리부터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전부터 소위 되게 직설적이고 소위 되게 말을 되게 세게 하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한국 스타일 아니거든. 그런데 결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면 한국 스타일로 정말 유하게 되게 사람 좋은 사람처럼 저도 사투리 써가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좋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딴 건 몰라도 내가 내 성격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가면서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막 착한 사람이고 싶진 않았고 오히려 행동으로 보여주자. 행동으로 진짜 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자가 오히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한테는. 왜 이런 위선자들이 물론 이분이 위선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앞과 겉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범죄율 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능범죄가 842건으로 가장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범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이고 이런 범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존나게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뭔가 하는데 제가 사람을 손절하는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 사람이 사소한 거에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절대 안 둬요. 왜 그러냐면 같이 있으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소한 거에 거짓말 이렇게 범죄 심리학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런 얘기 같은 그런 범죄 심리학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주 작은 이렇게 불을 지르던 사람이 나중에는 점점 더 크게 불을 지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고 다 못되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사이코패스 중에 연쇄살인마가 되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는 동물 같은 거를 막 죽여요. 동물을 막 해부하고 막 죽이고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점점 이렇게 심해지니까 나중에 사람까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범죄 레벨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우리 도파민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예요. 작은 성공을 많이 하면 나중에 큰 성공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의 종류 자체가 결국엔 지능범죄, 사기범죄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거짓말하는 게 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이런 위선자들한테 낚이지 말고 어떤 좀 더 현실을 바라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글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진짜 아무도 자기가 쓴 글에 책임 안 져요. 막 이렇게 그 글 보고 왜냐면 저는 옛날에 유니텔 꾸러기 그러니까 13살 막 12살 때부터 PC통신 때부터 이거를 쓰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디스인사이드나 오늘의 유머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막 되게 많았는데, 그런 사이트들의 초기 때부터 계속 이제 커뮤니티를 계속 지켜보고 알잖아요. 저 히키코모리라 집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 하겠어요. 인터넷 세상에서 서칭하고 뭐 이거 살겠죠. SNS 친구들이랑 하고 막 그런 수준으로 이런 거 많이 보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이런 오래된 그런 커뮤니티만의 현상들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 막 비난하고 막 사람들 막 되게 극단적인 선택하기까지 몰아간 사람들도 책임지는 거 보셨어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성향에 가까워서 평생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위선을 떠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주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곳의 현실입니다. 저희같이 결과로 얘기하는 곳은 오히려 돈 액수 때문에 어그로가 끌려서 욕을 되게 많이 먹고요. 뭔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민원 학원 중에 탑 랭킹으로 이제 컴퓨터 학원 중에 최고의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근데 뭐 그거 갖고 페널티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받은 적도 없고 나름 당당하게 10년 동안 방어를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문제는 굉장히 고달파지는 거예요. 결과로 얘기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고달파지고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고졸들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고졸 또는 비전공자들 이런 게 개발자 입장에서 전공자들에 비해서는 약자잖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공자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위 한 70%들은 코딩을 못한다니까. 너무 많다니까. 난 학교에서 학교 2개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존나 많이 봤고, 그리고 제 동기도 그렇고 제가 사람들 많이 뽑아봤잖아요. CTO 포지션으로 굉장히 팀장급에 있으면서 사람들 좀 뽑아보기도 하고, 뭐 프리랜서 하다 보면 우리 회사 개발자 뽑는데 프리랜서가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보통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고객들한테. 그 만들어주면은 프리랜서한테 채용하는 거, 이제 정직원 뽑고 싶은데 채용하는 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좀 많이 봐줬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뽑는 입장에서 보면 전공자라고 해서 수준이 절대 높지 않아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 못하는 친구들을.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학교 다니면서 정말 많이 봤고요. 뭔가 표면적인 이런 얘기들로만 봤을 때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절대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사람들이 뭐 태국 여행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로 교민들이랑 얘기해보면 또 달라요. 뭐 태국 치안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해도 또 달라요. 거기 권총 소지 가능하거든요. 태국인들 빡치게 하면, 태국인은 복수에 기본적으로 복수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절대 태국인들이랑 트러블 없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되게 친절한 편이긴 해요. 근데 그런 모습만 보고 태국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거기다 단순히 뭐 여행으로 3박 4일 막 찍먹 해보고 좋은 호텔 가고 이러고 보는 태국이랑 거기서 진짜 오래 사시는 분들의 느끼는 태국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똑같이 개발을 한다고 해서 생각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저처럼 프리랜서를 많이 해보고 스타트업 많이 돌아다녀보고 아니면 프리랜서 하면서 뭐 대기업 일도 해보고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한 곳에서 정직원 위주로 이렇게 꾸준히 그렇게 해온 사람이랑, 엘리트로 자라온 사람이랑, 또는 되게 못해서 좀 힘든 삶만 사는 그런 또 개발자들이랑은 또 생각하는 게 졸라 다릅니다. 그리고 좀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교육 전문가들을 굉장히 알로 보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사실 코딩 교육에서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교육하는 거를 어떤 개발자가 졸라 잘해. 그러면은 이 사람 관점에서만 보면 그냥 코딩을 처음부터 못하는 애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은. 그런데 교육하는 사람은 그런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서 밑에서 끌어올려주는 거죠, 위까지. 그래서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구글에서 뭐 메인 개발자들만 다 교육을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 실제로 보면. 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하는 것, 물론 선생님이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과의 눈높이를 맞춰서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결과로 나와야 되죠. 사실 뭐 IT 업계에서 저보다 스펙 훨씬 좋고 그런 잘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교육 쪽은 확실히 제가 경력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21년인데 저보다 더 많은 친구도 있어요. 10대 때부터 아예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제가 아는 친구만 2명이에요. 저보다 경력 더 많은 친구가. 그리고 나이 대비 많은 친구. 한 명은 동갑 친구인데, 3명이구나. 3명 정도. 실제 경력이 진짜 긴 친구들이 있어요. 20 몇 년? 제가 이제 마흔이니까, 근데 23년 된 친구도 있고, 6, 7년 된 친구도 있어요. 거의 중학생 때 거의 유명해요. 그 친구도 다 이제 그 신문기사 찾아보면 다 있는 친구들인데, 옛날부터 좀 유명했던 친구들인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실제로 그 친구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면 솔직히 저보다 개발은 그 특정 분야에선 더 나을 건데,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 생각보다 못 가르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잘했던 친구들이랑 그 입장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2차원, 3차원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지능이 높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항상, 물론 저는 백종원 씨가 긍정적인 측면도 진짜 많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뭐 이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는 조금 문제가 확실히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오히려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되게 뭐 남 이야기가 아니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